겨울 여행자는 여름 여행자보다 더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신뢰한다. 차가운 별 아래 얼어붙은 길 걸어 어느 곳이든 나아가든 마침내는 봄에 다다를 것임을 알게. 어느 별의 가시를 밟고 걸어가든 머지않아 새벽에 이를 것임을 아는 밤의 여행자처럼. 그래서 시인은 여름 여행자보다 겨울 여행자에게, 낮의 여행자보다 밤의 여행자에게 시를 적어 보낸다. 류시화. 네. 며칠 전에 서점에 책을 보러 찾아보러 들렀는데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류시화 시인님의 신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라는 시집이요. 좀 전에 잠시 읽어드린 거는 이제 시인이 맨 처음에 인사말처럼 들어가는 서두를 여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신간 시집 류시화님의 시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저는 그랬는데. 네, 이 류시화님은 일단 기억나는 것이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으로 좀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셨잖아요. 가슴 한켠이 막 쓰린 그런 어떤 그 외로운 한 존재들을 그 절절한 그런,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그런 아픔을 노래한 시인이죠. 그 시인께서 여기서 이렇게 앞서 글귀로 어떤 이 책의 포문, 이 책을 여신 글귀처럼 아마도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뭐 가을, 무엇보다도 가을은 뭐 시인이 됐든 뭐 그냥 다른 작가가 됐든 그 굉장히 내적으로 만들어주는 계절이 가을인가 하면, 겨울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음에 어떤 희망을 기다리는 처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인은 겨울에 특별히 또 깊게 어떤 시와 마주할 수 있는, 또 시를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시를 몇 편 낭독할 건데요. 류시화님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필은 말씀드려야겠죠. 뭐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은 워낙 대중들에 알려져 있는데 이 류시화님의 본명은 안재찬님이십니다. 1959년 충청북도 옥천 태생이신데요. 충청북도가 바로 저의 고향인데 또 이렇게 연결지네요. 네, 옥천 멀지 않습니다. 저는 청주 태생인데요. TMI. 네, 옥천 1959년에 태어나셨고 등단은 1980년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꾸준히 시집을 내기도 하셨지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집필하고 번역하는 일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번역한 작품으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조화로운 삶,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서점에 많이 널려 있던 그런 유명한, 나름
제목을 많이 봤던 책들이 알고 보니까 류시아님이 엮어내신 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시집 외에도. 그리고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과 마음 챙김의 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 너는 꽃. 그리고 여러 다른 시들도 있지만 일단 간단히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너무나 제목이 마음에 드는 바로 이 당신을 알기 전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시를 몇 편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를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인간 본연의 어떤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승화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너, 우리, 이 모든 세상과 마주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시적 자아라든가 그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의 색깔이나 밝기 이런 것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너무 어둡다 이거는 아닌데요. 그 어둠이 좀 아름다운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잠시 한두 개 소개해드린 한강님의 시집에서 느꼈던 것처럼, 물론 다른 시들은 굉장히 더 이렇게 강렬함이 있었지만 제가 낭독해드린 그 시와도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 시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작가의 어떤 자기 표현, 특히 시인들은 더 그것을 압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내적인 서정성, 좀 그런 마음 깊숙한 그런 좀 더 이렇게 막 농축되고 절절함이 그런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드러나는 게 시인인 만큼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번 말들을 고치고 단어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독과 싸운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다른 작품을 쓰는 작가들도 그렇겠지만 이 시라는 거는 그 짧은 것 안에 많은 걸 녹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축소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밀도가 높은 그런 느낌. 그런 만큼 어떤 시는 가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즐겁고 아름답고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근데 그 가벼움이 의미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 좀 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밝음을 보여주는 시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는 한강님도 그렇고 류시아님도 그렇고 그 어떤 그 있는 그대로의 어두움과 고독과 맞서고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낭독해 드릴 시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몇 편을 낭독해 드릴지 지금 확실히 정해 놓진 않았어요. 몇 가지를 제가 픽해 놓은 건 있습니다. 예, 되는 대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겨울에 어울리는 시집, 루시아님의 시집을 보고 너무 반가웠고, 또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집 안에 있는 전 작품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처음 낭독해드릴 시는요,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시입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고독의 최소 단위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을 만난 후에 그리움에 비하면 이전의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도. 시 아니면 당신에 대해 얘기할 곳이 없어. 내 안에서 당신은 은유가 되고 한 번도 밑줄 긋지 않았던 문장이 되고 불면의 행바꿈이 됩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당신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 당신을 사랑하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 자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을 마주하고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랑이 밀착되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더 없을 때보다도 그 사랑이 오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외로움과 고독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더 외롭다는 그런 구절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는 굳이 어떤 이런 복잡다난하고 이렇게 뭔가 외로움 뭔가 갈구함으로 인해서 더 짙어지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밖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었지만 너무 그게 흘러넘치다 보면은 이렇게 토해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토해내는 하나의 방법이 결국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 시가 아니었나. 이 시적 자아는 그랬겠죠. 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대상인 그 당신이 됐든 아니면 사랑 자체인 당신이 됐든 그렇게 시만이 오히려 나의 이 넘쳐 흐르는 그 어떤 그 격정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 모든 다양한 감정들을 오롯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보면은 뭐 그게 굳이 뭐 멋들어진 시가 아니어도 그게 사람마다 이 시인에게는 진짜 글을 쓰는 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시라는 것이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가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가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라고 하면 각자의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있는 그대로의 나를 투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시가 아닐까. 여러분 개개인의 시는 어떤 것일지요? 저의 시는 바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시는
노래?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적 재능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제 직업은 그게 아니지만 물론 직업적인 걸 통해서도 저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저에게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을 접할 때, 노래를 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는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당신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첫 번째 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릴까요? 자, 제목이 흰 동말풀의 노래. 흰 동말풀의 노래.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아. 내가 나를 원하게 되었지. 모두가 나의 어둠을 거부해 그 어둠의 색으로 나를 물들였지. 내 삶이 내 삶인 것의 현기증이나 입술 끝에서 하얗게 꽃을 피웠지. 나의 운명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나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었지. 아무도 나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아. 내가 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꽃을 피운 후에야 알았지. 꽃을 피운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음을. 나는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게 되었지. 나는 얼마 안 가 사라질 것이므로. 흰 동말풀.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알고 이제 성우 지망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했던 그런 지인들, 언니 오빠들을 만났었어요. 이 송년회 겸.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기 비판, 자학 뭐 이런 류의 언어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못마땅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리고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 또는 내가 누구에게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싶지 않을 때, 소외되지 않고 관심받고 나 스스로도 그런 피드백으로 인해서 즐겁고 그 어떤 삶의 낙을 느끼고 싶은데 매사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때로는 그런가 싶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우리 자신이 흰 동말풀, 여기 말한 것처럼 흰 동말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흰 동말풀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시를 읽어봤을 때, 그리고 흰 동말풀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닥 사랑받지 못하는, 그닥 좋아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렇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세상을 지금 이 나이가 되면서 느껴지는 게, 와, 우리가 어떤 지어놓은, 이렇게 기준으로 해놓은 그런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어떤 실망감,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 그거는 아마 글쎄요,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여타에 이렇게 보통 철학
심리학 공부하고 뭐 심리학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의하면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아 나를 존중한다. 존중해야 한다.' 생각하면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그렇게 막 위로 좀 아자아자 그렇게 좀 이렇게 길을 세워 줘야 될 것만 같고 음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면 자기 존재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스스로의 나인 그 존재,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이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비록 어 불완전하지만 그거 자체로 나는 온전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더 훨씬 건강한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에서도 아마도 그런 어떤 자존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 흰 동말풀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인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너무 옆을 보지 말자. 그리고 주변을 너무 보면서 비교하지 말자.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그리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내가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 좀 저희가 나이 들어가다 보면 옛날보다 젊을 때보다는 안 이쁘잖아요. 멋있지도 않고. 하지만 뭐 더 멋져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이런 거는 뭐 어떤 그 욕구고 본능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 그러고 싶으면 당연히 그러도록 노력도 하고 해보는 건 당연한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누가 이런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를 비교하는 거는 참 나를 갉아먹는 일 같더라고요. 만약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좀 더 지적해지고 싶다, 뭐 이뻐지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못 그런가 상대적인 어떤 그런 자기 평가는 너무나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결국 우리 각자가 무엇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에서도 나는 얼마 안 가 사라질 것이므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 소중하다. 그리고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고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흰 동말풀의 노래 낭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낭독을 해볼까요? 여기 시인이 아마 이 시를 본인의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물론 다 그 시인 자신의 시적 자아가 쓴 자아를 투영한 거지만 이건 정말 마음에 시인의 입장에서는 확 닿는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시가 써지지 않을 때면이란 제목이에요. 시가 써지지 않을 때면. 시가 써지지 않을 때면 낯선 구장에서 혼자 산 2해 동안 불타는 밀밭과 삼나무와 소용돌이치는 구름과 고독한 얼굴을 2000점 넘게 그린 고흐를 생각한다. 자신의 심장 안으로 태양을 훔치려다 미쳐버린 사람. 정신병원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 창 크기의 화폭에 담은 사람. 우리는
별이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고 말한 사람을,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고 말한 사람을. 불안한 예감에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 때면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매분 매초마다 빛의 변화를 감지하며 수련과 연못을 250점이나 완성한 모네를 기억한다. 빛 번짐을 막기 위해 고독한 밀짚 모자 눌러쓰고 팔레트에 가득한 초록색 물감 섞고 또 섞고 수련과 연못의 경계를 지운 사람. 날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다고 말한 사람을. 내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이 무거울 때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연인을 그린 샤가를 떠올린다. 닭과 염소와 꽃다발도 따라서 날고 한 여인을 사랑해 그녀가 죽었어도 창문으로 들어와 자신의 그림을 인도하며 푸른 캔버스 위를 날아다녔다고 말한 사람.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을. 시가 써지지 않을 때면 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집 중에 이 시에 나오는 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 안에 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잠시 제가 떠올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시는 다 다르잖아요. 저의 시는 음악이나 노래인 것처럼 뭐 누구에겐 그림도 될 수 있고 뭐 각기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늘 가까이 하고 자기 삶과 인생인 시, 그 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좀 더 겸손하고 숙연해지고 그리고 겸허해지고 그런 마음을 다 계속 이렇게 떠올리게 계속 상기시키게 해야겠죠. 시인 입장에서는. 그럴 때면 나는 시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그 그림, 여기서는 그림을 얘기했어요. 그 화가에 대해서 샤갈, 뭐 고흐, 그런 분들의 그 삶의 한 그 궤적을 그리고 그분들의 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본인의 그 시가 비록 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뭔가 이렇게 막 불만을 갖는다기보다 좀 더 겸허해지고 자신에 대한 어떤 고백이 되겠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정말 즐겁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여기는 좀 직업인으로서의 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직업인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늘 잘 써지는 게 아닌 것만큼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가. 그럴 때면 스스로가 좀 더 이렇게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해야 하잖아요. 이 시는 아마 그럴 때면 늘 또 다른 예술인, 이 시가 아닌 또 다른 예술인 이런 화가의 어떤 그런 경우를 떠올리면서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냥 잠시 짬을 내서 한번 시를 낭독해 봤어요.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시들을 엮어서 이렇게 류시아 님이 신간을 내셨는데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올 겨울에 이렇게 한번 이런 시와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짧게 시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단편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 준비 없이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낭독하고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하고 말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뭐 그랬던 거는 같지만, 그런 부분 다 차치하고 그냥 이 안에 제가 낭독해드린 그 세 편의 시만 이렇게 그냥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시집도 한번 직접 구입해서 읽어도 보시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저는 그 저녁 때 이렇게 녹화를 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 또 아주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올 텐데요. 그때쯤에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작품도 또 소개해드리고 그래야겠죠. 네, 포근하고 따뜻한 저녁 그리고 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풀린 듯한데 그 추위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은 같아요.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니의 소리글방 임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